자,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에서는 식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5단원에서는 동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죠. 자, 그래서 5단원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과 또 소화시킨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 몸을 돌고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지에 관한 순환.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기체가 꼭 필요한데요. 그 기체를 교환하는 과정인 호흡. 자,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쓸모없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 그리고 그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 그 반응 과정인 세포호흡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소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생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생물은 먼저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자,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면 뭐가 된다? 개체가 됩니다. 자, 근데 식물은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들의 모임. 자, 그게 바로 기관계인데요. 동물은 기관계를 구성 단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는 뭐 근육세포와 상피세포처럼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모이면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세포들끼리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런 조직들이 모이면 드디어 어떤 모양과 기능을 갖춘 기관이 형성이 되는데요. 기관의 예가 바로 심장, 위, 콩팥 이런 것들이 기관이 됩니다. 자, 그것들이 모이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기관계라고 불러주고요. 자, 대표적인 기관계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의 중단원의 제목이 기관계의 이름이 됩니다. 자, 또한 기관계들이 모이면 드디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불러주는데요. 사람 한 명, 자, 사람이 바로 개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화, 자, 소화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습니다. 자,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는, 예를 들면 항문으로 볼게요. 항문으로 나오는 동안 어떤 필요한 성분은 몸속으로 흡수가 되고요.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은 몸 안에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려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보다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데요. 그 크기를 작게 하는, 즉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화 과정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특정한 음식물을 쪼개주는 물질을 우리는 소화효소라고 불러주고요. 소화효소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쪼개주고 각각 소화효소는 각각 분해하는 물질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소화효소는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기에서는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이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갑니다. 자, 위에서 다시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가고요. 대장에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순서로 음식물이 이동합니다. 자, 하지만 소화기에 속해 있는 간이나 쓸개나 이자는 음식물이 들어가진 않지만 소화효소를 분비해 주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들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습니다. 자, 특히 쓸개나 이자에서 분비된 소화효소는 소장의 입구인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소화 효소들이 소장에서 작용하게 되고요. 소장에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먼저 씹는 과정도 소화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씹는 작용은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어서 침과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특히 음식물이 작아지면 음식물과 소화 효소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 여러 번 씹고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한 입에서는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자, 입에서 가장 먼저 녹말을 당으로 바꿔주는 소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맨밥을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으면 맨밥에서 단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입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당으로 분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입을 통해서 자,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죠. 자,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이고요. 자,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면 자, 음식물이 또 분해가 되게 됩니다. 자, 위는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위는 강한 산성의 환경입니다. 자, 우리 몸이 음식물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세균과 병균도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가 강한 산성의 환경으로 존재함으로써 다른 세균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 안에 있는 위액 소화 효소인 펩신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 줍니다. 자, 전부 다 분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고기 같은 단백질의 성분이 일부가 위에서 소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위에는 강한 산성이라 그랬죠. 자, 위 속에는 염산이 들어있는데요. 그 염산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를 도와서 단백질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염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갔을 때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살균 작용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음식물이 위로 갔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소장으로 갑니다. 자,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의 모두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지만 자, 소화를 돕는 물질들이 간과 쓸개와 이자에서 입구인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간에서는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생산합니다. 자, 쓸개즙을 생산하면 그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이 되고요. 자, 쓸개에서 쓸개즙이 십이지장 쪽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분비되는 쓸개즙은 소화효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지방이 여러 개 있으면요, 그 지방을 조금씩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는 이 역할을 지방이 유리되었다라고 불러주는데요.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지방을 쪼개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효소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자, 또한 이자액에서는요, 자, 탄수화물인 녹말을 분해시켜주는 아밀레이스도 나오고요.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도 나옵니다. 또한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도 나와서 이자액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라이페이스 세 가지가 모두 분비가 됩니다. 즉, 이자액에서는 3대 영양소가 모두 다 분해되는 소화효소가 분비된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소장 안에서도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는데요. 자, 이때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소장에 있는 안쪽의 벽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자,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이라고 하는 이미 녹말에서 분해가 된 엿당을 포도당이라고 하는 최종산물,
자, 소화되기 전에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주고요. 역시 소장의 상피세포 안쪽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자, 펩신과 트립신에 의해 분해된 아미노산을 자,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은 아미노산을 다 잘라서 최종적으로 분해를 완료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최종 산물인 포도당과 단백질로 쪼개졌기 때문에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안쪽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장의 융털 속에 있는 융털 안쪽의 단면 구조를 보면요, 모세혈관과 암주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관으로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은 자,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성 성분들, 지용성 물질들은 암주관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또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된 당류 아니면은 무기염류 같은 게 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처럼 지방에서 분해가 된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은 암주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용성 물질들은 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고요. 지용성 물질들은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소장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어딜까요? 네, 바로 대장입니다. 자, 대장에서는 영양소가 대부분 흡수가 됐어요. 자, 몸이 정상이라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가 됐을 것이고요. 남아있는 물만 대장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물질은 항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런 영양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양소는 자,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는 무기염류, 비타민, 물과 같은 영양소도 있습니다. 자, 이 무기염류와 비타민과 물은 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진 않지만 영양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양소는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녹말을 검출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자, 포도당, 엿당과 과당 같은 당을 구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녹말을 검출해주는 반응은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불러주고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녹말이 청람색으로 바뀌면 자, 녹말이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녹말을 검출해주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청람색으로 바뀌면 아, 녹말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당을 검출해주는 자, 베네딕트 반응이라는 건데요. 자, 포도당을 검출해주는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 엿당, 과당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자, 포도당, 과당, 엿당에 베네딕트 용액을 집어넣으면 자, 황적색으로 바뀌는데요. 자, 이때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자, 약간 온도가 높았을 때이기 때문에 가열해서 반응을 봅니다. 자, 온도가 80도 이상이 돼야지 이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베네딕트 용액을 당 성분에 넣어주고 가열시켜서 황적색으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자, 또한 단백질을 검출해주는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뷰렛 반응은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동시에 넣으면 자, 단백질 용액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을 검출해주는 건 수단3 용액인데요. 수단3 용액을 지방에 넣었을 때 자, 이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뀌면 지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를 통해서 자,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가 자, 온몸을 돌아야 됩니다. 자, 온몸을 순환하기 위해서는
자, 순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있고요. 자, 그 펌프에 연결이 된 관인 혈관이 있습니다. 자, 또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이동이 되지 않겠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혈액,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의 기관들이고 물질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순환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근육이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크기는 주먹만한 크기고요. 자신의 가슴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하는 역할을 심장이 해줍니다. 자,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을 우리는 심장박동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심장박동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심장의 구조를 보면 위쪽에,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혈액을 받아들이는 두 개의 심방이 있고요. 자,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밑에 있는 두 개의 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자,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흐르는데요. 거꾸로 이동하면 안 되겠죠. 자, 거꾸로 이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우리가 여름철에 자, 놀이기구 중에 튜브 있죠? 튜브에 바람을 집어넣을 때 바람은 우리가 집어넣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죠? 자, 그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판막이라고 하는 건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또 심실에서 자, 동맥을 타고 몸을 돌기 때문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즉,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번 어떻게 혈액이 이동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액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죠. 자, 우리는 기준점을 좌심실로 잡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좌심실로 잡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좌심실, 심실과 심방 중에 심실의 근육벽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심실은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힘차게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두꺼운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자, 상대적으로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터운 근육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심실 중에 좌심실과 우심실 중에 어디가 더 두껍냐? 자, 바로 좌심실이 더 두껍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동맥은 대동맥이라는 건데요. 대동맥은 온몸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기 위한 관이고요. 자,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은요. 폐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심장에서 가까운 폐로 갈 때 더 많은 힘이 들까요? 자, 심장에서 온몸, 온 끝으로 갈 때 보내는 힘이 더 클까요? 자, 당연히 온몸으로 갈 때 더 많은 힘이 들겠죠? 자, 그래서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근육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이따가 할 거지만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자,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불러주고요.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좌심실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동맥은 대동맥입니다. 자, 그러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고요. 그러면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원하는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고, 이런 기체 교환과 영양소의 교환을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겠죠? 자, 이번엔 우심실에서 폐 쪽으로 갑니다. 폐동맥을 통해서 폐에 가서 영양소를 주고받고 또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을 하고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순서가
자, 혈액의 순환 경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혈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은 종류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관벽의 두께는요, 당연히 동맥이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입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거, 벽을 미는 힘은요, 자, 동맥이 가장 셉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간다 그랬죠? 모세혈관이 그 다음으로 혈압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억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이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동맥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정맥이고요. 모세혈관은 그물망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자,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좋고 신축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죠. 동맥에 비해서는 얇고 탄력성이 약합니다. 동맥에 비해서는요. 하지만 정맥은 거꾸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맥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자, 모세혈관은 온몸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고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합니다. 또한 혈관벽이 매우 얇기 때문에 영양소, 기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한테 주고요. 조직세포는 그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자,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또 다시 모세혈관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혈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즉 정리해 보면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영양소, 그 다음에 기체를 교환한다. 자,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은 가장 속도가 느리다. 가장 혈압이 낮다. 자, 하지만 거꾸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심장과 혈관을 봤죠. 그 안에 들어있는 혈액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상시에 피를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피의 색깔은, 인간의 피의 색깔은 빨간색이죠. 자, 이 빨간색을 띠게 하는 게 뭐냐면요. 피의 성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혈장과 혈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혈장을 보면요. 혈장은 노란색의 액체고요. 주성분은 물입니다. 자, 그 안에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90% 이상이 물이고요. 나머지 혈구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붉은색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교환할 때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의 기능은 산소 운반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백혈구는 자,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균들을 잡아먹어서 없애주는 식균 작용을 하고요. 혈소판은 자, 피가 만약에 나서 밖으로 유출됐을 때 계속 피가 나오면 안 되겠죠. 피를 굳게 해서 막아주는 혈액 응고 작용을 혈소판이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순환계를 담당하고 있는 심장에 대해서 봤죠. 그 다음에 혈액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을 통해서 순환하는 그 순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온몸 순환입니다. 자, 온몸 순환은 대순환 또는 체순환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온몸을 도는 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온몸을 돌 때는 가장 두껍고 가장 센 심장의 일부분이 수축을 해서 가장 두꺼운 동맥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온몸 순환의 첫 번째는 좌심실입니다. 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자, 영양소, 그다음에 기체 교환 같은 걸 해주면요. 다시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오냐? 우심방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심방으로 왔죠. 이제부터는 온몸 순환이 아니고 폐순환이 됩니다. 자, 우심실에서 자, 폐동맥을 타고 폐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을 합니다.
영양소 교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폐 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폐순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우리는 피를 산소가 많은 피, 자, 산소가 적은 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산소가 많은 건요, 약간 뭐 그렇게 구분하기 그렇지만 좀 깨끗한 피. 그래서 산소가 많은 피를 동맥혈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적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비율이 더 많은 걸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동맥혈과 정맥혈을 구분해 주려면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뭐냐? 자, 폐를 지나온 혈관에 들어있는 피는 폐에서 이미 산소를 충분히 받았겠죠? 폐를 지나온 혈관부터가 자, 동맥혈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폐를 지나온 폐정맥부터, 그렇죠? 폐정맥부터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까지는 동맥혈이 되겠죠. 자, 그럼 온몸에 가서 이제 산소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러워진 피가 되겠죠. 그러면 대정맥, 우심방, 그 다음에 폐동맥까지는 뭐가 되냐면요, 전부 다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됩니다. 자, 순환도 우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이해하고 보면 충분히 암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